반찬 가게 거지년이 여기는 왜 와? 목이 조여왔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샴페인이었습니다. 하객 200명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쟤 정신병자야. 끌어내. 전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꺼져, 이 거지년아! 여기 네 올 때가 아니야. 저는 젖은 얼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건물이, 이 땅이 전부 누구 것인지. 이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20년째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찬물로 세수를 하고 가게로 나갔습니다. 정숙인의 반찬이라고 손글씨로 쓴 간판. 페인트가 벗겨져서 찬자가 잘 안 보였어요. 고쳐야지 하면서 3년이 지났습니다. 형광등을 켜고 앞치마를 묶었어요. 고무 장갑을 끼고 김치통을 열었습니다. 혼자였어요. 20년 전에는 직원이 둘 있었어요. 지금은 저 혼자입니다. 인건비를 줄여야 했거든요. 어머니 요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반찬 가게 수익으로는 빠듯했습니다. 물을 썰다가 손을 베었어요. 피가 났지만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칼을 들었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그날따라 유난히 가슴이 답답했어요. 오전 11시쯤 손님이 끊겼을 때 서랍을 열었습니다. 요양원비 봉투가 있었어요. 다음 주가 납부일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280만 원. 20만 원이 모자랐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말 못했어요. 걱정하실까봐. 82세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면회를 가면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딸아, 미안해. 엄마가 짐이지?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잘할게요. 그렇게 대답하면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였어요.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셋이 들어왔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한낮에요. 이상했어요. 반찬 가게 사장이 이정숙 씨 맞아요? 가운데 남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사람이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눈이 차가웠습니다. 건물주가 누구야? 대뜸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왜요? 왜긴. 우리 사장님이 이 건물 사고 싶어 하셔. 근데 건물주를 못 찾겠어. 임대인 이름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연락이 안 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담배와 술이 섞인. 아줌마 여기서 20년 장사했으면 건물주 알 거 아니야. 말해. 누구야? 저는 정말 몰라요. 월세는 관리법인 계좌로 보내거든요. 진짜였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 했어요. 그 사람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하네. 아니에요, 진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진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반찬통 하나를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쾅! 멸치볶음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통을 집었습니다. 김치였어요. 그것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말 안 하면 이 가게째 부숴버릴 거야. 빨간 김치 국물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담근 김치였어요.
한강개발 최태준 사장님이 사려는 땅이야. 알아? 최태준. 이 바닥에서 모르면 간첩이야.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요. 일주일 줄게. 건물주 연락처 알아내. 안 그러면 다음엔 가게째 불 질러버린다. 그 말을 남기고 그들은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바닥에 쏟아진 반찬을 바라보면서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앉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공포도 아니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 익숙함이었습니다. 이런 일에 익숙해진 제 자신이 서글펐어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김치 국물이 손에 묻었어요. 빨갛게, 마치 피처럼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저녁 8시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매출은 12만 원이었습니다. 반찬 버린 거 생각하면 적자였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낡은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2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거였습니다. 정수가, 이건 내가 진짜 힘들 때, 진짜 무너질 것 같을 때만 열어라. 그전엔 절대 쓰지 마라. 아버지 유언이었어요. 저는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열어볼까? 아니야. 아직은 안 돼.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봉투를 다시 서랍 안쪽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버지, 아직은 안 되죠? 혼잣말이 나왔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창호, 전 남편이었어요. 15년 전에 이혼한 사람. 그 뒤로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은 제가 바보였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요. 벨이 멈추고 잠시 후 문자가 왔어요. 정수가 나야. 창호. 할 얘기가 있어. 내일 가게로 갈게. 15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할 얘기가 있다고요. 좋은 얘기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가게 불을 끄고 나왔어요. 밤하늘에 별이 없었습니다. 흐린 날이었어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오늘일까? 낮에는 건물주 찾는다며 협박하는 사람들이 왔고 저녁에는 전 남편이 연락을 했어요.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을 믿지 않았습니다. 57년을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었거든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것.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그 사람이 온다. 15년 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어요.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15년 만이었는데도 한눈에 알아봤어요. 오창호, 전 남편이었습니다. 머리가 많이 빠졌더군요. 옆으로 넘겨서 가리고 있었어요. 볼살이 처지고 팔자주름이 깊어졌습니다. 60세. 세월은 그 사람도 비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긴 웨이브 머리에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금목걸이가 번쩍거렸어요. 귀걸이도 팔찌도 전부 금이었습니다. 온몸이 반짝거렸어요. 오랜만이야, 정수가. 오창호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싫었어요. 15년 전에도 그렇게 웃으면서 저를 속였거든요. 뭐하러 왔어요?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반갑지 않았거든요. 야, 그래도 15년 만인데. 반갑다고 해야지. 반갑지 않아요. 오창호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금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랬어요. 표정 관리가 빨랐습니다. 내 와이프야. 민수정. 옆에 있던 여자를 소개했어요. 내연녀. 15년 전 저와 결혼해 있을 때 바람 피웠던 그 여자. 지금은 정식 부인이 됐군요. 민수정이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코를 찡그렸어요. 여기서 장사를 해? 냄새 나네. 대놓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정이 진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반찬통 하나를 열더니 젓가락으로 집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지도 않고 바로 뱉었어요. 바닥에. 우에. 이런 걸 먹는 사람도 있어? 침이 섞인 반찬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새벽에 만든 잡채였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화를 내면 지는 거였거든요. 볼 일이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창호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 알아? 명함을 봤어요. 한강개발 대표이사 최태준. 어제 가게에 협박하러 온 사람들 보스였습니다. 내 동업자야. 큰 건 하고 있어. 오창호가 으스댔어요. 저는 명함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요. 이 건물 있잖아. 이 땅. 태준이가 사고 싶어 해. 근데 건물주를 못 찾겠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저도 몰라요. 월세는 법인 계좌로 보내거든요. 거짓말하지 마. 오창호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네가 여기서 20년 장사했잖아. 건물주 모를 리가 없어. 정말 몰라요. 아. 오창호가 갑자기 제 앞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아 끌었어요. 네 어머니 요양원비 300만 원 밀렸던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 사람이 웃었어요. 다 알아. 내가 요양원에 전화해 봤거든.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왜 제 어머니 요양원에 전화를 했을까? 내가 대신 내줄까? 300만 원. 아니, 500만 원. 어때? 대신 땅 주인 연결해줘. 싫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 없었어요. 받으면 끝없이 끌려다닐 테니까요. 오창호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네가 뭔데 거절이야. 이혼녀 주제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혼녀. 15년 전 당신이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혼녀 주제에? 손 놓으세요. 야, 이것 봐. 오창호가 앞치마를 더 세게 잡았어요. 목이 졸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아버지 죽을 때 뭐 남긴 거 없어? 다 털어봐. 뭐 있을 거 아니야. 없어요. 빚만 남겼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남긴 적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한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 오창호가 코웃음 쳤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야, 이 나이 먹고 맞아봐야 정신 차려. 오창호가 소리쳤습니다. 민수정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오빠 때리니까 시원해? 나도 때려볼까? 저는 비틀거리면서 진열대를 잡았어요. 뺨에 손자국이 남았을 거예요. 화끈거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울면 안 됐거든요. 일주일 줄게. 오창호가 말했어요. 땅 주인 연락처 알아내. 안 그러면 네 어머니 요양원에서 쫓겨나.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할 거야. 보호자가 사기꾼이라고. 그게 무슨. 아, 그리고
오창호가 돌아서다가 멈췄어요. 최태준 사장님이랑 나랑 이 땅 계약하면 수십억이 오가는 거야. 그 돈 앞에서 네 같은 반찬 가게 아줌마는 개미야. 밟으면 끝이라고. 그 말을 남기고 둘은 나갔습니다. 가게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거든요. 뺨이 욱신거렸어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57년을 살면서 남한테 맞아본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도 저를 때린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한테 15년 만에 만나서 뺨을 맞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바닥에 뱉어진 잡채가 보였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만든 거였어요. 당면 불리고 채소 썰고 간 맞추고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게 바닥에 침과 함께 떨어져 있었어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닦으면서 울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야 하나? 아니야. 걱정하시면 안 돼. 82세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혼자 삼켜야 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저녁이 됐어요. 손님은 2명밖에 안 왔습니다. 매출 8만 원. 어제보다 더 적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빠질까?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서류 봉투가 거기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이 봉투 쪽으로 갔어요. 열어볼까? 이제 열어도 될까? 하지만 손을 걷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더 심해지면 그때 열자. 그게 마지막 보루였거든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것. 그걸 지금 쓰면 안 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뺨은 여전히 욱신거렸습니다. 일주일. 그 사람이 준 시간이었어요. 일주일 안에 땅 주인을 찾아내라고. 웃음이 나왔어요. 땅 주인. 그게 저라는 걸 그 사람은 몰랐습니다. 2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 이름으로 바꿔놓으신 거였거든요. 이 땅, 저 건물, 전부.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알면 안 됐습니다. 아버지,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혼잣말을 하면서 집에 들어갔어요. 어둠 속에서 부어오른 뺨을 만졌습니다. 그 사람 말이 협박이 아니었다는 걸 3일 뒤에 알았습니다. 3일 뒤 아침 9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요양원이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부를 물으려고요. 이정숙 보호자님이시죠? 네, 맞아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게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요양원으로 달려갔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40분이 걸렸어요. 그 40분이 4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니 원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 보호자님 앉으세요. 저는 앉지 않았어요. 서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원장님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걸 받아 읽었습니다. 보호자 사기 전력 신고 접수건. 눈을 의심했어요. 사기 전력? 제가요? 어제 익명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가 사기 전력이 있고 요양비도 허위 계좌로 납부하고 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사기 친 적 없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희도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된 이상 절차에 따라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입소 자격을 보류해야 합니다. 보류요? 그럼 어머니는요?
퇴소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퇴소. 82세 어머니를 갈 곳도 없는데 기다려주세요. 제발. 조사하면 거짓인 거 밝혀질 거예요. 보호자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규정이에요. 그때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말순 어르신, 쓰러지셨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눈을 감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숨은 쉬고 계셨지만 의식이 없었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어머니를 들것에 실었어요. 저는 옆에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차가웠어요. 엄마, 눈 떠. 제발. 대답이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어머니 어떠세요?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입니다. 지금은 안정됐지만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무슨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충격. 퇴소 통보. 사기꾼 신고.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창호. 그 사람이 요양원에 전화한다고 했잖아요. 보호자가 사기꾼이라고 얘기하겠다고. 진짜로 한 거였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먼저였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어요. 자꾸 여리셨습니다. 82년을 사시면서 저 때문에 고생만 하셨어요. 엄마 미안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가게 전화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제가 가게에 없는 걸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을까? 여보세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와서 가게를. 옆 가게 아주머니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요? 무슨 일이에요? 빨리 오세요. 간판을 부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가게까지 20분. 그 20분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수기네 반찬 간판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2 동강이 나 있었습니다. 유리창에는 빨간 페인트가 뿌려져 있었어요. 사기꾼. 큰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그리고 그 가운데 뚱뚱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최태준. 처음 봤지만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한강개발 대표. 명함에서 봤던 이름. 오창호의 동업자. 둥글고 살찐 얼굴에 이중턱.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뒤로 넘긴 머리. 금태 안경에 금색 롤렉스. 온몸이 금으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돈 자랑을 하고 다니는 사람.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떨어진 간판을 발로 걷어찼어요. 쾅! 간판이 굴러갔습니다. 찬자가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최태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코웃음을 쳤어요. 아, 반찬 가게 아줌마. 왔네.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 네가 건물주 연락처 안 줬잖아. 모른다고 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이 거지년아. 그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 역겨웠어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일주일 준다고. 근데 안 줬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불법이에요. 신고할 거예요. 신고, 해봐. 최태준이 웃었어요. 여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이 바닥에서 20년 일했어. 경찰이고 구청이고 다 내 사람이야. 신고해봤자 니만 손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었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법 위에 서는 거죠. 한 달 줄게. 최태준이 손가락을 세웠어요. 한 달 안에 안 비우면 불 질러버린다. 알아들어? 그 말을 남기고 그들은 갔습니다. 검은 차를 타고 사라졌어요. 저는 부서진 간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숙인의 반찬. 20년 전에 직접 글씨를 썼던 간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혼하고 혼자서 시작했던 가게. 그게 두 동강이 나 있었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유리창에 쓰인 사기꾼 글씨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저 가게 사기쳤대. 진짜? 반찬에 뭐 넣었나?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니께서 잠시 의식을 찾으셨어요. 오실 수 있으세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시 택시를 잡았어요. 병원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딸아, 엄마 괜찮아? 많이 아파? 딸아, 미안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엄마가 빨리 가야 하는데. 엄마가 짐이지. 딸아, 미안해. 무슨 소리야,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요양원에서 사람들이 왔어. 네가 사기꾼이래. 네가 나쁜 짓 했대. 엄마가 물었어. 우리 딸이 그럴 리 없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머니가 울으셨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민수정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여기 있었네? 빨간 원피스에 금목걸이. 병원에 올 차림이 아니었어요. 일부러 찾아온 거였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민수정이 어머니 쪽을 봤어요. 아이고 할머니, 많이 편찮으시네. 불쌍해라. 민수정이 어머니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저는 막으려 했지만 그 여자가 더 빨랐습니다. 할머니, 딸이 무능해서 엄마가 고생이야. 그쵸? 당신. 저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수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빨리 돌아가시면 딸이 편할 텐데. 짐이잖아, 할머니가. 안 그래요?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 저는 민수정을 밀쳤어요. 그 여자가 비틀거렸습니다. 킥킥 웃었어요. 왜 이래, 사실인데. 할머니도 아시잖아. 딸이 반찬 가게나 하는 거지년이라는 거.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민수정을 내보냈어요. 그 여자는 나가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래 사세요. 짐으로. 문이 닫혔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울지 마. 제발. 저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작고 마른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아, 미안해. 엄마가 짐이야. 미안해. 아니야, 엄마. 엄마 짐 아니야. 내가 지킬게. 내가 꼭 지킬게. 병원을 나온 건 밤 10시였습니다. 가게로 돌아갔어요. 유리창에 사기꾼 글씨는 그대로였습니다. 지울 힘이 없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손을 씻었습니다. 계속 씻었어요. 비누로. 더 세게. 피부가 벗겨질 것 같았습니다. 더러운 것 같았거든요. 오늘 하루가 전부 더러웠어요. 손이 빨개졌습니다. 피가 났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수도꼭지를 잠그고 거울을 봤습니다. 57년을 산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주름지고 지치고 늙은 얼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거울 속 제가 물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게 서랍으로 갔습니다. 안쪽 깊숙이 낡은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2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것. 정수가, 이건 내가 진짜 힘들 때, 진짜 무너질 것 같을 때만 열어라. 아버지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이제 써도 되죠?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봉투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5년 만이었거든요. 봉투 안에는 서류 여러 장과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먼저 꺼냈어요.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쓰신 거였어요. 정수가. 첫 줄을 읽는 순간 2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아버지가 입원해 계셨습니다. 폐암 말기.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정수가. 아버지가 부르셨어요.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네, 아버지. 서랍에 봉투 있다. 아버지 죽으면 가져가라. 무슨 봉투요?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힘이 없으셨는데 그때만큼은 세게 잡으셨습니다. 네 앞으로 해놓은 거다. 땅하고 건물.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야. 저는 놀랐어요. 아버지가 부자인 줄 몰랐거든요. 평생 조그만 철물점을 하셨어요.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듣고만 있어. 아버지가 기침을 하셨어요.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젊을 때 땅을 샀어. 마포 쪽에. 그때는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은 비싸졌더라. 건물도 두 채 지었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해.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네 엄마한테도 말 안 했다. 알면 달라질까봐. 사람이 돈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버지가 많이 봤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네 남편 있잖아. 창호. 오창호. 그때는 아직 이혼 전이었어요. 그놈 눈에 돈밖에 안 보여. 알면 네 인생 망쳐. 절대 말하지 마라. 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이 돈은 네가 진짜 힘들 때, 진짜 무너질 것 같을 때만 써라. 그 전에는 절대 쓰지 마.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 알았지? 네, 아버지. 약속해. 약속할게요. 아버지가 제 손을 놓으셨어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25년 동안 오창호한테도 말 안 했어요. 이혼할 때도 숨겼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가진 게 반찬 가게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위자료도 안 받았습니다. 받으면 의심할까봐 25년을 숨기고 살았어요. 반찬 가게 아줌마로, 가난한 이혼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편지 뒷면을 봤습니다. 정수가, 이 돈은 네 것이다. 네가 쓸 때가 됐으면 써라. 아버지는 네가 행복하기만 바란다.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 이제 쓸게요. 이제 써도 되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지. 그래, 이제 됐다. 써라. 봉투 안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사장, 토지 사필지, 그리고 건물 등기 2장, 소유자 이름에 이정숙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박도연 변호사님 사무실이죠? 박도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알려주신 이름이었어요. 이 재산을 관리하는 변호사. 25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었습니다. 필요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일로 전화하셨나요? 이정숙입니다. 고 이만복 선생님 따님이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 이정숙님.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저는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는데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오후 3시 박도연 변호사가 가게로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단정한 정장에 부드러운 인상. 아버지가 신뢰했던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창고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반찬통들 사이에서 마주 앉았어요. 25년 만이네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부탁하셨어요. 따님이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언젠가 꼭 연락할 거라고. 아버지가요? 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걸 도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는 25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돈을 쓸 날이 온다는 걸.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최태준, 오창호, 민수정, 협박, 폭행, 가게 파손, 요양원 허위 신고, 어머니가 쓰러지신 것까지. 변호사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한강개발 최태준이요? 네. 아세요? 압니다. 이 바닥에서 유명해요. 좋은 쪽으로는 아니고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태준이 이 땅을 노리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건물관리법인으로 접촉이 여러 번 왔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변호사가 파일을 펼쳤어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강개발, 불법 하도급 정황이 있습니다. 공사 대금 빼돌리기, 8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80억?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오창호 씨, 이 사람은 바지 사장으로 세금 탈루에 가담한 것 같습니다. 서류상 대표인데 실제 운영은 최태준이 하고 수익은 빼돌리는 구조예요. 그 사람이요? 네. 징역형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재산이 얼마나 되죠?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감정평가서였습니다. 토지 사필지, 시가 약 220억 원. 건물 이동, 시가 약 80억 원. 합계 300억 원입니다. 300억. 숫자가 실감이 안 났어요. 저는 평생 300만 원도 아껴 쓰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300억이라니. 최태준이 사려고 하는 그 땅, 그 건물. 전부 제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건물주인 줄 모르죠? 모릅니다. 법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추적이 어려웠을 거예요. 저도 일부러 그렇게 해놨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러니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제가 가진 게 반찬 가게뿐인 줄 알았어요. 가난한 이혼녀, 거지년,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고 싶어 하는 땅이 제 거였습니다. 증거 모아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한강개발 비리, 오창호 탈세, 전부요. 그리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있어요. 오창호가 저한테 한 말. 요양원 불 지른다. 밟으면 끝이다. 뺨 때리기 전에 녹음기를 켜놨어요. 변호사 눈이 커졌어요. CCTV도 있을 거예요. 가게 앞에 달아놨거든요. 간판 부수는 거, 페인트 뿌리는 거, 다 찍혔을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변호사가 감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살아남으려고 한 거예요. 혼자서 20년을 버텼거든요. 증거 없이는 못 이겨요. 그건 알아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전부 모으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리고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2주 뒤에 한강개발 창립 기념식이 있대요. 거기서 터뜨릴 수 있어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아주 효과적일 거예요. 저는 창고 안을 둘러봤어요. 좁고 낡은 공간, 반찬통들, 형광등 불빛. 25년을 여기서 살았습니다. 숨어서, 참으면서, 맞으면서. 더 이상은 안 참을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한 짓, 어머니한테 한 짓, 전부 갚아줄 거예요.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정숙님,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우리 딸은 강한 아이야.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아. 그런데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가는 아이야. 그러셨어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봐주셨다니.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갔어요. 가게에 혼자 남았습니다. 유리창을 봤어요. 사기꾼 글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빨간 페인트. 조금만 더 기다려.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가면 누가 진짜 사기꾼인지 보여줄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창호한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일주일 지났다. 땅 주인 찾았어? 답장을 보냈어요. 아직이요. 시간 더 주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땅 주인은 저였거든요. 하지만 그건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2주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2주 뒤 한강개발 창립 기념식.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거였어요. 기념식 3일 전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어요. 또 그들이었습니다. 최태준, 오창호, 민수정,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 최태준이 앞장서서 들어왔어요. 오늘은 회색 정장이었습니다. 금태 안경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거렸어요. 뒤에서 오창호가 능글맞게 웃고 있었고 민수정은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찍고 있었습니다. 반찬가게 아줌마, 좋은 소식이야. 최태준이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땅 주인 찾았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라고요? 최태준이 옆에 있던 낯선 남자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싸구려 양복에 기름진 머리, 눈이 이리저리 굴러다녔습니다. 사기꾼 티가 났어요. 이 사람이 땅 주인이야. 드디어 찾았지. 그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저는 받아서 봤어요. 위조였습니다. 소유자 이름이 김철수로 되어 있었어요.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서류 양식도 살짝 달랐어요. 가짜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 위조네요. 제가 말했어요. 최태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등기부등본 양식이 틀렸어요. 그리고 이 도장 진짜가 아니에요.
저는 20년 동안 월세 계약을 해왔어요. 서류를 많이 봤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았어요. 최태준이 가짜 땅 주인을 노려봤습니다. 그 남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니, 이건 진짜. 닥쳐. 최태준이 그 남자를 밀쳤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눈이 차가웠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반찬 가게 아줌마가.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 네가 진짜 땅 주인이 누군지 알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았거든요. 접니다. 모르면 닥치고 있어. 이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최태준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던지듯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500만 원이야. 이거 받고 한 달 안에 가게 비워. 그러면 깔끔하게 끝나. 저는 봉투를 봤어요. 두툼했습니다. 진짜 500만 원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필요 없어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최태준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돈 필요 없어요. 저 안 나갈 거예요. 야, 이 거지년이 진짜. 그때 오창호가 다가왔습니다. 저를 지나쳐서 뒤로 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비명이 나왔어요. 머리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두피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야, 정수가. 오창호가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500만 원 받고 조용히 나가. 안 그러면 나요. 안 그러면 네 어머니 요양원 불 질러버릴 거야. 진짜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아직 병원에 계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지만 아직 완쾌되지 않으셨어요. 미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미쳤냐고? 네가 미치게 만들잖아. 오창호가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팠거든요. 500만 원이면 감사해야지. 이 거지년아. 네가 뭔데 거절이야. 손 치워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마주쳤습니다. 오창호 눈이 커졌어요. 제가 눈을 마주친 게 처음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항상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뭐야, 인연이. 손 치우라고요. 오창호가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머리채를 놓았습니다. 밀치듯이. 저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똑바로 섰습니다. 3일 줄게. 최태준이 말했어요. 3일 안에 대답해. 안 받으면 그때는 진짜 끝이야. 알아들어? 그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져 있었어요. 바닥에 오창호가 잡아당겨서 빠진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3일. 딱 3일이었어요. 기념식까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3일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늘었어요.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사기꾼 가게야? 낯선 여자가 들어와서 소리쳤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SNS에 다 퍼졌어. 여기 사기꾼 가게라며. 여자가 휴대폰을 들이밀었어요. SNS 화면이 보였습니다. 마포 반찬 가게 사기꾼 조심하세요. 음식에 뭐 넣는지 모름. 게시글 밑에 제 가게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얼굴 사진도.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작성자 이름을 봤어요. 민수정. 그 여자였습니다. 아까 휴대폰으로 뭔가 찍더니 이런 짓을 한 거였어요. 저 사기꾼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댓글에 다 있어. 여자가 더 소리쳤어요. 밖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사기꾼 가게래? 반찬에 뭐 넣었대?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 사기꾼 아니에요. 허위 사실이에요.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이 사기꾼 아니라고 하겠지. 누군가 비웃었어요.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위생 불량 신고해야겠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저를요. 가게를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20년이었습니다. 이 가게에서 20년을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손님들한테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어요. 단 한 번도 속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이래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거든요. 울면 진짜 사기꾼처럼 보일 테니까. 저 결백해요. 한 번 더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어요. 셔터를 내렸습니다. 안에서 혼자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정 SNS 게시글을 봤어요. 공유가 500번이 넘었습니다. 댓글은 1000개가 넘었어요. 사기꾼 아줌마 감옥 보내야 함. 반찬에 뭐 넣었는지 조사해야 함. 불매운동 기억기억. 읽을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3일만 기다려. 혼잣말을 했어요. 3일 뒤면 끝나. 다 끝나. 박도연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기념식 준비됐죠? 네. 완벽합니다. 민수정이라는 여자가 SNS에 허위 사실을 올렸어요.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죠? 당연하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전부 모아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창문 밖을 봤습니다. 빨간 페인트 사기꾼 글씨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일부러 안 지웠습니다. 증거니까요. 조금만 더. 입술을 깨물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네가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가는 아이라고. 맞았어요. 저는 끝까지 갈 거였습니다. 3일 뒤 한강개발 창립 기념식. 저도 그 자리에 갈 거였어요. 초대받지 않았지만요. 한강개발 창립 20주년 기념식. 서울 5성급 호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 서 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단정한 네이비 울 코트, 크림색 니트 스웨터, 진회색 슬랙스, 금색 귀걸이. 반찬 가게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깔끔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모습이었어요. 박도연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들어가시죠. 대연회장 문이 열렸어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거렸습니다. 황금빛 조명, 대리석 바닥, 정장 차림의 하객 200명, 정면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한강개발 창립 20주년. 그 아래에 최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턱시도, 금색 커프스 버튼,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있었어요. 저를 못 봤습니다. 아직.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하객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몇몇이 저를 봤어요. 누군지 모르는 눈빛이었습니다. 무대 앞까지 갔어요. 10m 거리였습니다. 최태준이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샴페인 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야, 너. 최태준이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미쳤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경비, 이 여자 끌어내. 최태준이 소리쳤어요. 경비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 끌어내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시죠.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 땅, 최 대표님이 그렇게 사고 싶어 하시던 그 땅이요. 최태준 눈이 커졌어요. 그 땅 주인이 접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200명의 하객이 저를 봤어요. 최태준이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미쳤구나, 진짜. 반찬 가게 아줌마가 무슨 땅 주인이야. 등기부등본 보시죠. 서류를 내밀었어요. 최태준이 받아서 봤습니다. 소유자 이름 이정숙. 최태준 얼굴이 하얘졌어요. 서류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마포 토지 사필지, 상가 건물 이동, 전부 제 명의예요. 시가 300억 원. 숫자를 말하자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300억? 저 아줌마가? 뭐야, 진짜야? 최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위조야, 이거. 위조가 아니에요. 박도연 변호사님. 박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어요.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빛 박도연입니다. 이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오늘 오전에 발급받은 정본입니다. 원하시면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최태준이 말을 잃었어요. 입만 벌렸다 닫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야, 정수가. 오창호였습니다. 민수정과 함께 달려왔어요. 오창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인연이 미쳤어, 진짜. 오창호가 제 앞에 섰어요.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네가 무슨 돈이 있어.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예요. 25년 전에. 25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오창호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인연이. 손이 올라왔습니다. 뺨을 때리려는 거였어요.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이 닿기 전에 경비원이 오창호를 잡았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이거 나. 오창호가 버둥거렸어요. 하지만 경비원 2명이 양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정이 앞으로 나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야, 거짓말이지? 네가 무슨 300억이야. 거짓말이면 좋겠죠. 제가 말했어요. 민수정 씨, 제 가게에 사기꾼이라고 페인트 뿌린 거, SNS에 허위 사실 유포한 거, 다 증거 있어요. 민수정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요양원 불 질러버릴 거야. 진짜로. 오창호 목소리였어요.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어머니 요양원 불 지른다. 밟으면 끝이다. 하객들이 술렁거렸어요. 500만 원이면 감사해야지. 이 거지년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오창호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건 방화 협박, 폭행, 명예훼손, 전부 녹음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CCTV도 있어요. 가게 간판 부수는 거, 페인트 뿌리는 거, 전부 찍혔어요. 박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영상 보여드릴까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최태준 부하들이 간판을 부수는 장면, 페인트를 뿌리는 장면,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한강개발의 불법 하도급 내역입니다. 공사 대금 80억 원 횡령. 오창호 씨를 바지사장으로 세워 세금 탈루. 전부 증거가 있습니다. 최태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샴페인 잔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혀 깨졌어요. 이건 음모야. 전부 조작이야. 최태준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연회장 뒷문이 열렸어요. 경찰이었습니다. 6명이 들어왔어요. 선두의 선 형사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한강개발 대표 최태준 씨, 오창호 씨, 민수정 씨, 사기, 횡령, 협박, 폭행,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태준이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어요. 이거 내가 누군 줄 알아. 조용히 하세요. 오창호와 민수정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민수정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아니야. 나는 시킨 대로 한 것뿐이야. 경찰서에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끌려나갔습니다. 최태준이 지나가면서 저를 봤어요. 눈에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두고 봐. 이거 안 끝났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똑바로. 최태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경찰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200명의 하객이 저를 봤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놀라움, 경애,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5년이었어요. 25년 동안 숨기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척, 없는 척, 아무것도 아닌 척, 맞으면서 살았어요. 욕먹으면서, 무시당하면서. 하지만 오늘 끝났습니다. 이정숙님, 박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기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어요.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정숙이요. 정수가 무슨 일이야? 이 밤에. 다 끝났어요, 어머니. 뭐가? 그 사람들이요. 다 잡혀갔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정말이야? 진짜야? 네, 진짜예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 해냈어요. 아버지가 주신 거 잘 썼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진짜 힘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짜 힘들 때 썼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웃고 계실 거라는 것. 일주일 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제안했어요. 한강개발 사건이 뉴스에 나면서 기자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거든요. 300억 자산가 반찬가게 아줌마 25년간 숨긴 재산의 비밀. 그런 제목들이었습니다. 숨어 지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나가기로 했습니다. 할 말이 있었거든요.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 5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마이크 앞에 안녕하세요. 이정숙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긴장됐거든요. 평생 사람들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반찬가게에서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하는 게 전부였어요. 저는 25년 동안 반찬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손님들한테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그 25년 동안 저는 비밀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이요. 마포 땅 4필지, 건물 2채, 시가 300억 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숨겼냐고요? 아버지 유언이었어요. 진짜 힘들 때, 진짜 무너질 것 같을 때만 써라. 그러셨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아버지는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걸 많이 보셨대요. 그래서 저한테도 말씀 안 하셨어요. 저 결혼하고 나서도, 이혼하고 나서도, 평생? 그런데 왜 지금 공개하셨습니까? 기자 한 명이 물었어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가게가 부서지고 사기꾼이라고 낙인 찍혔을 때,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진짜 힘들 때구나. 기자들이 받아 적었어요. 이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 재산으로 뭘 하실 건지 궁금하시죠?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 땅에서 얻는 수익은 전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겠습니다. 연단이 조용해졌어요. 저처럼 혼자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 요양원비 걱정하는 자녀들, 가게 하나로 버티는 자영업자들, 그런 분들 돕겠습니다. 전부요? 기자가 물었어요. 네, 전부요. 저는 반찬 가게로 충분해요. 제가 번 돈으로 사는 게 편해요. 아버지 돈은 아버지 뜻대로 쓸게요.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혹시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웃었어요. 저는 25년 동안 없이 살아도 행복했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제가 잘 알아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니까 박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단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변호사가 웃었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 있습니다. 뭔데요? 최태준 씨, 오늘 구속 기소됐습니다. 횡령, 사기, 협박, 폭행. 검찰에서 징역 10년 구형할 거라고 합니다. 오창호는요? 세금 탈루, 협박, 폭행. 징역 5년 구형 예정입니다. 민수정은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집행유예 예상됩니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됐어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더 강하게 가실 수도 있는데요.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하늘을 봤어요. 그냥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도 어머니도.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저는 지금 새 집에 살고 있습니다. 크지 않아요. 작은 아파트예요. 하지만 따뜻하고 깨끗합니다. 정수가 밥 먹자. 어머니 목소리였어요. 네, 어머니.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이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어머니가 요리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아직도 신기해요. 1년 전에는 중환자실에 계셨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많이 먹어. 살 좀 쪄야 해.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주름이 깊었지만 눈가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요양원 방문하는 날이에요. 알아. 준비해놨어. 어머니가 부엌에서 바구니를 가져오셨어요. 안에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다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그럼 내가 놀고 있을 것 같아?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제가 만든 재단,
이만복 나눔재단.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거기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에 어머니가 반찬을 기부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가자.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가게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었어요. 빨간 페인트로 사기꾼이라고 적힌 간판 앞에서.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게는 아직 운영하고 있어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간판으로.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직원 2명을 뽑았어요. 젊은 친구들이에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엄마들. 그 애들 잘 지내?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잘 배워요. 열심히 하고요. 잘했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저는 웃었어요. 최태주는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항소했지만 기각됐어요. 오창호는 징역 3년. 교도소에 있습니다. 민수정은 집행유예.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을 물었어요. 이혼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복수국의 결말치고는 담담했어요. 통쾌하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어머니, 응? 저 오늘 아버지 산소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버지한테 잘했다고 전해. 네. 오후에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묘비 앞에 섰어요.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 지내셨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도 건강하시고, 가게도 잘 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꽃잎이 날렸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 잘 쓰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쓰고 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눈물이 났어요. 25년 동안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 믿어주셔서 끝까지 갈 수 있었어요. 묘비를 만졌어요. 차가웠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날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 딸. 저는 웃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이제 갈게요. 또 올게요. 돌아섰습니다. 언덕을 내려왔어요. 차에 탔습니다. 핸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백미러를 봤어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57세, 흰머리가 섞인 단발머리, 깊은 주름. 하지만 눈이 달랐어요. 1년 전과는, 1년 전에는 지쳐 있었습니다. 무기력했어요. 맞아도 참고, 욕먹어도 참고, 그냥 살았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났어요.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반찬 바구니를 들고. 다녀왔어? 네. 아버지 뭘 하셨어? 저는 웃었어요. 잘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도 웃으셨어요. 그래. 잘했어. 저희는 함께 나섰습니다. 요양원으로요. 반찬을 나눠주러. 아버지가 물려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러.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어요.